네, 안녕하세요. 2학년 비반 신슬기입니다. 지금부터 2학기 1주차 총이치의 수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치상에 가해지는 응력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거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의치상에 제대로 만들어진 상악 의치를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상악, 세 번째는 파절된 덴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덴처의 그 파절이 되는 이유는 잔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재료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강한 힘에 의한 파절의 이 세 가지의 경우에인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덴처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덴처는 씹으면서 양쪽에 힘을 받으면서 가운데 쪽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응력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파절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한 뭐 바닥에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생기는 응력에 의해서 양쪽에 씹으면서 생기는 응력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연마에 의해서 가운데 부분이 얇게 되면서 뭐 부러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치상 파절 원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은 왁스 제거의 불충분, 배열을 잘못, 그리고 매몰제 제거 과정, 연마 과정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왁스 제거의 불충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나비치를 수지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왁스 제거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면 그 왁스가 있는 곳만큼 레진이 주입이 덜 되기 때문에 덴처가 얇아짐으로써 팔라탈 부분이 쉽게 부러질 수가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잘못하게 되면 배열을 잘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합을 하게 되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점점 잔금이 생기면서 덴처가 파절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몰제 제거 과정의 경우 어, 자, 매몰대를 제거하면서 플라스타라든지 매몰제를 제거하면서 강하게 덴처를 두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잔금이 생겨서 역시 교합을 하면서 덴처에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마 과정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라탈 부분에 연마를 하게 되면 퍼니스를 너무 오래 되게 되면은 레진의 삭제량이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팔라탈의 두께가 얇아지고 그로 인해서 교합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강도가 주어지게 돼도 덴처가 쉽게 파절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충격, 뭐 바닥에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힘을 가한다든지 강한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재질 필요, 이 재료가 계속해서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그 부분에 계속해서 힘이 가해지면은 나이테 모양처럼 계속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되는데 그 부분으로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치상 수리 분류입니다. 자, 의치상 수리 분류에는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단순 수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치아가 탈락된다는 등의 수리를 한 가지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복합 수리의 경우 여러 가지의 수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방법에 맞는 그런 정확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이제 파절이 돼서 들어온 덴처의 수리 과정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덴처가 이렇게 파절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병원에서 덴처가 뭐 치과 의사가 덴처를 뭐 붙여서
뭐 기공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떨어진 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덴처를 파절대 부분을 잘 맞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티키 왁스로 1차적으로 정확히 딱 맞게 붙여주시고 2차적으로 위에 벌하든지 아니면 다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2차적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덴처가 후회라도 잘못해서 틀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벌어지게 되는 현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1차적으로 봉합을 해주실 때는 제대로 정확하게 부러진 부분이 정확하게 딱 일치해서 맞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살짝 언더컷이 있는 부분은 왁스로 메꿔주신 후에 자, 이 왁스로 메꿔주신 후에 자, 여기 네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똑같이 이제 인덱스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 박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러진 부분만 파절된 부분만 이렇게 인덱스를 떠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 모델을 잘 붙인 상태에서 박싱을 해서 그 부분을 붙인 상태에서 박싱을 해서 모형을 하나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모형을 제대로 만들어준 후에는 이 모형에 되어 있는 덴처를 제거를 한 후 스티키 왁스와 버팀목을 제거해주고 그 부분을 다시 새로 들어갈 수 있는 다이렉트 레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교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주셨는데 대략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간을 내주고 그 부분을 일자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지그재그 형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레진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레진을 주입하게 되고 다시 한번 큐링을 해주게 되면 큐링을 하고 연마를 해주게 되면 본래의 덴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보실 동영상은 의치상 수리 동영상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덴처가 파절돼서 들어오는 모습이십니다. 자, 저희가 1학기 때 덴처를 만들 때 매몰대 제거를 하다가 덴처가 부러진 학생들이 여럿 볼 수 있었는데 그렇듯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항상 조심스럽게 매몰제를 제거할 때도 교과서에서 나왔다시피 천천히 조금씩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덴처가 1차적으로 파절이 되기도 했지만 여기 인공치가 파절이 되면서 인공치가 탈락된 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치가 빠진 게 아니라 밑에 쪽으로 상악 중절치 밑에 쪽으로 레진이 같이 파절되면서 두 개 동강난 덴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리 방법에 세 가지 수리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크 메소드는 보통 열중합 레진으로 수리할 때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레진 분리제가 도포된 모형에 파절편을 위치시킨 다음에 파절편을 형성한 부위에 파라핀왁스로 채워서 파절 전에 원위치 형태로 회복해줍니다. 이어서 모형과 위치를 함에 매몰하게 되는데 함에 매몰할 때는 왁스로 채워진 부분만 노출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모두 석고를 매몰합니다. 석고가 1차 경화되면 분리제를 도포하고 상함을 조립하여 석고로 다시 가득 채우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뜨거운 물 속에 담가두었다가 왁스가 연화되면 상함을 서로 분리하여 열고 왁스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열중합 레진이 파절편과 잘 접착되도록
파절편 단면에 모노머를 붓으로 적시고 레진 돛을 가압하여 전입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가종합 레진으로 수리할 때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석고 매트릭스와 자가종합 레진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진 분리자가 도포된 모형에 파절편을 위치시키고 파절선을 형성한 부위에 파라핀 왁스로 채워서 원위치의 형태로 회복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위에 경석구를 도포하여 해부학적인 형태를 인기한 매트릭스를 제작하고, 예를 들어 상악의 의치의 경우에는 순축에서 구개축으로 단순 파절된 경우는 의치의 순축과 구개 부위에 각각 경석고로 매트릭스를 형성해주고, 매트릭스 가압할 때 파절되지 않을 정도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가종합 레진을 함이나 매트릭스 없이 단순히 자가종합 레진을 뿌려서 넣어서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레진 분리자가 도포된 모형의 파절편을 위치시키고 파절선의 단면에 모노머를 먼저 적신 다음 소량의 레진 분만을 뿌려 모노머가 스며 올라오게 합니다. 자, 모노머가 폴리머에 스며 올라오면 모노머로 적시고 폴리머를 뿌려줍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축성 부위를 의치상의 두께보다 약간 두껍게 형성해주고, 이때 두껍게 형성하는 이유는 중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량과 수리 부분 마무리 과정에서 삭제되는 양을 보상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세 가지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 왁스로 채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러진 부위가, 파절된 부위가 정확하게 맞도록 붙여준 후에 그 위에 2차적으로 버팀목을 붙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러진 부위가 정확하게 맞아야 수리를 해도 다시 한번 환자의 구강 내에 정확히 장착될 수 있으므로, 이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붙이는 방법이 잘못되면 다시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한번 파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자, 블럭아웃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인덱스를 편성한 후에 거기에 왁스로 모양을 원래 위치의 모양과 비슷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다시 다이렉트 레진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랙처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부분을 붙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자, 프랙처 라인에 맞게 단차를 잘 붙여주신 후에 이 부분에 스티키 왁스, 저는 임상에서 일할 때 본드로도 붙여주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못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잘 붙여주신 후면 그 부분에 플라스타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를 형성해주게 하면 됩니다. 이때 블럭아웃에 걸려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형성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플라스타에다가 인덱스를 꽂아주신 후에 조각도를 이용해서 살짝 인덱스 부분을 제거를 해준 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은 프랙처가 돼서 살짝 조각이 날아간 듯한 형성을 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프랙처된 라인으로 V라인 쪽으로 현재 V라인으로 해주는데, 이 라인은
서로 이렇게 V라인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도브테일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형성을 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현재 같이 이제 수리를 할 때 쓰는 레진의 재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진을 올려준 후 모노멀 이용해서 얇게 형성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원래 덴처보다 살짝 조금 더 높게 덴처를 만들어 주시면은 나중에 연마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올릴 경우에는 기존의 덴처에 맞게 다듬질을 할 때 좀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적당량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압이 완료된 후에 인덱스에서 제거를 하고 뻘을 이용해서 원래 기존의 덴처의 모습과 똑같이 연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프랙처 라인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학기 첫 시간 때 배울 덴처 위치상 수리를 하는 방법을 모두 보셨습니다. 임상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일하실 때 보면 인공치가 빠져서 오는 정말 단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또 이 외에 덴처가 항상 총이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파샬 덴처에서 갑자기 원래 있던 자연치를 발치하고 그 자연치 있던 부분에 인공치로 삽입해주는 등의 여러 가지 수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프랙처에서 들어왔을 때 덴처를 다시 수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번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해서 좋게 원래 있던 제가 만들었던 덴처의 모습 그대로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번에 개강 후에 첫 수업인데 다들 이제 1학기 때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안고 다시 조금 더 성장하는 각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